44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요. 남년 장대어든 막습, 낙주, 악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주? 뒤에 보니까 음악하고 술이다라고 하니까 악주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죠? 연연 장대어든 망령 유주하라. 자, 남년. 년자는 이때 해라는 뜻도 되지만은 나이라는 뜻도 되니까 남자의 나이가 장대해진다. 길고 커지다. 말 그대로 나이를 먹다라는 뜻이죠. 남자의 나이가 많아지거든. 막습. 익힐 습자인데 막자가 뭐뭐하지 말라니까 익히게 하지 말라. 음악과 주, 술을. 그래서 다 합치면 남자의 나이가 많아지거든. 음악과 술을 익히게 하지 말라. 음악과 술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맹자에 보면 5부려가 있죠. 5가지 부려가 있는데 그 중에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음주를 좋아하게 되면, 술을 좋아하게 되면 부모 봉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불효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음주를 좋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건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다 보면 당연히 음주 다음에 가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은 여기 가무를 좋아하게 되면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막습 악주하고 연연장대어든 여자의 나이가 많아지거든 막영 유주하라. 영자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이때 영자는 하여금 사자와 동일한 뜻으로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망령하면은 뭐뭐 하게 하지 말다. 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고 주는 다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유주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의 나이가 많아지거든. 지금 많아진다라는 게 늙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린 상황을 넘어선다라는 뜻이. 요즘 말하면은 이제 젊은 시절이 되었을 때라는 뜻이.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지 말라. 뭐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되지만 말이에요.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년이라. 엄한 아버지는 출효자,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는 출효녀, 효녀를 낳는다. 뭐 이런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연아얻은 다 여봉하고 증아얻은 다 여식하라. 련자가 원래는 불쌍히 여기다 련자인데 사랑스럽다, 사랑하다라는 련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아 하면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다도 되지만 아이를 사랑하다. 다 여봉. 이때 여자는 더불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다. 봉자는 원래 몽둥이 봉자죠. 그렇죠. 그래서 몽둥이를 많이 주어라는데 이 몽둥이는 몽둥이처럼 생긴 건 다 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곤봉할 때 그 봉도 또 곤장할 때 때리는 것도 봉. 여기는 매를 말해. 매. 그래서 매를 많이 주어라. 매를 많이 때려라.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어라는 거. 매를 많이 때려라. 증아얻은 다 여식하라. 미워하다 증자니까 아이를 미워하거든 다 여식. 먹을 것을 많이 주다 여자니까 많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한문으로 따지자면 이런 이야기네요.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 볼까요? 인계의 추옥이나 아의 자손 현인이라. 사람들은 모두 의 주옥. 주옥은 주자도 구슬 주자니까 주옥하면 합쳐서 구슬이나 옥, 뭐 귀한 보석 같은 거죠. 사람들은 모두 주옥, 즉 옥을 사랑하지만
아에 나는 사랑한다. 무엇을? 자손현. 자손이 어진 것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손이 어진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네요. 자, 성심편 하로 가볼까요? 상이네요. 여기서부터 성심편이네요. 앞에는 우리가 훈자편이었군요. 자, 성심편. 명심보감에서 성심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하 두 편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화는 용지 유진이요 충효는 향지 무궁이니라. 보화 말 그대로 보배로운 화 재물 해도 되고요. 보배와 재물은 용지 그것을 용 쓰더라도 유진 다함이 있다. 지자는 보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석과 재물은 쓰면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없어지지만 충효는 충성과 효도는 향지 무슨 향자죠? 그렇죠. 누리다 향자인데 옛날 전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자가 이 향자는 여기 있는 형자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이 전서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형이나 향이나 원래 이게 뭐죠? 이건 형통할 형자죠. 근데 이게 형통할 형자도 되고 누리다 향자도 되고 또 뭐도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점 4개 찍으면 삶을 팽이라고도 하죠. 요 글자는 이게 형통하다라는 뜻도 되고 소리가 향도 돼요. 누리다. 이건 또 팽도 돼요. 그래서 소리가 3개예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형이라고 발음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 형은 여기 있는 향하고 원래 전서에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 모양이 오다가 아들 자자 모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건 대위에 이렇게 제사 그릇을 모아놓고 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향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이 그 재물을 누리다라는 뜻이고 향은 신이 그 재물을 받아들여서 일을 잘 풀어주게 해주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구분해서 쓰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죠. 이건 어떤 일이 잘 풀리다 할 때 막힘이 없이 풀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요건 재물을 받아서 신이 누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무튼 다 쓰이기도 해요. 향지 그것을 누리는데 무궁 궁자는 다할 궁자니까 다함이 없다라고 해서 재물은 쓰다 보면 언젠가는 다 소진이 되지만 충과 효라는 건 효도라는 게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해도 그건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향지 무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가화 빈야 호언이와 불의 부여하오. 가화 집이 화목하다. 빈야호. 자, 이 야자는 또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와 끝에 올 때가 조금 달리 쓰이죠. 이게 중간에 올 때와 끝에 올 때는 거의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온전 끝났다라고 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중간에 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쉼표 역할이다. 그러니까 잠시 거기서 쉬어 읽으라는 쉼표 역할이다. 어떤 사람은 주어를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빈 가난하다 해가지고 쉼표해도 되고 주어를 강조해 준 가난이 호 좋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자가 지금 중국어에서 중간에 들어가면 뭐로 쓰이죠? 뭐뭐도, 뭐뭐 또한. 한자로 따지자면 역 하고 똑같이 쓰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자를 또 뭐뭐 또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역 하고 똑같은 역할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보시기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빈야, 호. 일단 야자 빼버리면 가난하다, 호 좋다, 가난해도 좋다. 여기 야자는 또, 도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호 좋다. 불의 불이 부여하오. 의롭지 않다, 불의. 마땅할 여자를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부여하. 여하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여하는 그렇죠. 하여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하라는 말은 많이 안 쓰지만 우리가 하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하여가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떠한가라고 해서 의롭지 않은 분은 여하, 하여, 어떠한가 직역하면 무역하자면 집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불의 부, 의롭지 않은 분은 여하, 어찌하겠는가. 의롭지 않게 만들어 놓은 쌓은 그 부귀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단존 일자현이 하용 자손다리요. 단존, 다만 존, 존재하다, 남아있다. 일자효, 한 효자만 남아있다. 직역하자면, 의역하자면 다만 한 명의 효자만 존, 남아있더라도 하용 자손다리요. 어디에다가 용 쓰겠느냐? 자손다. 자손이 많은 것을 다 합치면 자손이 많은데 어디다가 쓰겠느냐? 많은 자손 중에 효도하지 못하다면 한 명의 아들이 효도하는 것 더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밑에 계속 보죠. 부부루심인 자효요. 부무번뇌 시처현이라. 부불우심, 부모가 불우심, 마음에 불우, 근심이 없다, 근심하지 않다. 인자효, 자식의 효도에 인, 말미암다. 다 합치면 부모가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것은 인자효, 자식이 효도함에 인,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부모가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부모 번뇌, 남편에게 번뇌가 없다. 번뇌라는 것은 번거로울 번자에 뇌자니까 뇌를 번거롭게 하다. 우리말로 머리를 아프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번뇌가, 머리가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시처현. 시는 이다. 처현, 아내가 현, 어진 것이다. 직역하자면, 의역하자면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언다, 오실, 개인주요, 의단친소, 지위전이니라. 언다, 어실, 말이 많고 그 많은 말 때문에 어실, 말이 실, 잘못되다. 우리말로 말 실수하다. 개 모두 인주, 술에 인 말미암는다. 다 합치면 말이 많아지고 어실, 말 실수하는 것은 개 모두 인주, 술에 말미암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중 불어가 뭐라고 그랬죠? 진군자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의단 친소 지위전이라. 의단, 의가 끊어지다. 친소, 소자가 성글다, 성글다라는 뜻은 드문드문하다라는 뜻에서 멀어지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하고 합쳐서 지금도 우리가 쓸 수 있죠. 야, 그동안 우리 관계가 너무 소원했다 라고 할 때 소는 멀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소할 때 소자 그런 뜻이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다. 그래서 의리가 단 끊어지고 친 가까운 관계가 소 멀어지는 것은 지위전. 다만 돈 위, 위자가 이때 때문 위자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때문 위. 그래서 다만 돈 위 때문이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의라고 하는 것도 끊어지고, 즉 쉽게 말하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가급적 동업은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동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돈 때문에 서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친한 관계도 역시 돈 때문에 멀어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기, 취, 비상락 이어든 수방, 불측운이라. 기, 이미 취하다, 취, 비상락, 비상한 즐거움을 취했다. 비상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다. 항상 있는 일이 아닌 걸 말하네. 그죠? 그럼 이미 비상한 즐거움, 평범하지 않은 즐거움을 내가 손에 넣었다면, 그런 일이 생겼다면 수, 모름지기, 마땅히 방, 막을 방. 그래서 수방 하면은 마땅히 모름지기, 방, 막아라, 대비해라. 무엇을요? 불측우. 측자가 헤아릴 측자니까, 그렇죠? 헤아리지 못할 우, 근심. 불측우는 뭐죠? 생각지도 못할 근심이네요. 내가 헤아려 보지 못할 근심이니까. 그래서 근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근심, 즉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근심에 대비를 해라.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장자로 따지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도 많죠? 그렇죠. 좋지 않은 일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 마가 많다. 즉 좋은 일 뒤에는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그냥 기뻐하거나 그 나쁜 일에 방비를 하지 않으면 불측우, 생각지도 못할 근심거리를 않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즉자지만 오다가, 그렇죠? 즉자지만 오다가 소리가 바뀌어서 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불쌍히 여길 측, 그죠? 불쌍히 여기다.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자, 집이 들어가면 화장실 측. 우리가 측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측간 할 때 그 측이 어려워서 측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측자도 되고,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곁측, 그렇죠? 옆에, 사람 옆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다 소리는 측이라고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득총 사욕하고 거안 여윈이라. 득총. 총자가 집 안에 뭐가 있죠? 용이 있네. 그렇죠. 이건 이제 용신. 용신을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 형태에서 용을 원래 숭상하다, 높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숭상이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영화라는 뜻도 있어요. 영화. 그래서 여기 득총하면은 영화를 말해요. 영화를 얻다. 사욕, 모욕을 생각하라 라고 해서 득총 사욕하면은 영화를 얻으면 모욕을 생각하라. 즉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가게 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물러났을 때 오는 모욕, 그걸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지겠죠. 거안 여위하라. 마찬가지로 편안한 곳에 거처할 때 여위, 생각할 여자니까 위험을 생각하라 라고 해서 거안 여위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네요. 밑에 볼까요? 영경 천욕하고 이중 해심이니라. 영화, 영자네. 아까 총회할 총자하고 뜻은 똑같아요. 영화가 경, 가벼우면 욕, 모욕도 천, 얕을 천자니까 모욕도 얕다. 영화가 그러면 경이 아니라 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가 무거우면 욕심은 깊을 심자죠. 욕심, 모욕은 깊어진다. 즉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누가 더 욕을 많이 먹느냐? 9급 공무원이 더 욕을 많이 먹는다라는 뭐 하니까? 그 자리가 더 영화로운 자리니까. 그래서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똑같은 잘못을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저질렀을 때 누가 더 욕먹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젊은 사람도 욕먹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욕먹어요. 그렇죠?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경천 욕천하고 이중해심이니라. 이익이 중 무거우면, 무겁다라는 건 많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이익이 많으면 해심, 손해가 해, 심 깊다. 손해가 많다. 그래서 이익이 많으면 손해도 많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뭐만 이야기해? 그쪽에서는 얼마 투자하면 얼마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 그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도 많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이익, 그 손해에 대한 그 차감의 이익도 더 많다라는 거죠. 손해볼 양도 더 많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 심해면 필심비요, 심예면 필심회라 그랬는데, 심애, 심이 매우 아끼면, 애자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되고 아끼다라는 뜻도 되니까 매우 사랑하면 해도 되고요. 매우 아끼면 필 반드시 심비, 심하게 매우 비자는 쓰다, 써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죠. 원래 요건 막대기 2개로 매달려 있는 끈을 이렇게 톡톡톡 털어가지고 제거하다, 떨어내다라는 뜻이.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개를 털어내다, 돈을 털어내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다. 그래서 우리말로 소비하다, 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매우 크게 허비를 하게 되어 있고, 심예, 예자는 길이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고, 끝에 있는 회자는 헐다, 원래는 회자인데 비방하다, 헐뜯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심해면 하면은 심하게 칭찬하면 반드시 심하게 헐뜯는 법이고, 심히 필심우요, 심하게 기뻐하면 반드시 심하게 근심하고, 심장 필심망이니라. 심하게 막 감추어두면, 많이 감추어두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된다. 그래서 뭐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양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극성즉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극히 성대하면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가 많은 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껴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만큼 뭐도 소비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아까 많이 보관해 두면 반드시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창고에다가 보관을 1년 양식을 뭐 100섬을 보관해 두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컨대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수해를 당했다. 그러면 조금 보관해 둔 사람은 조금밖에 손해가 안 되지만 많이 보관해 둔 사람은 많은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진도가 좀 늦은 관계로 찾은 설명은 조금 줄이고 계속 한번 가보죠.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불관고해면 하이지 전추지환이며 그랬네요. 불관고해, 고해할 때 애자가 원래 무슨 애자죠? 그렇죠. 원래는 흑토 이렇게 돼 있죠. 전서에 보면 요렇게
말 그대로 언덕 져 있는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덕에 쪄 언덕. 여기다가 그냥 외산자만 하나 더 붙여놨는데 말 그대로 요건 산 언덕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요것 자체가 벌써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언덕에 짜죠.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 여기다가 물숫자를 붙이면 그렇죠. 여기가 물이에요. 이제 물. 그렇죠. 그러니까 물, 언덕이 물가, 끝 뭐 그런 뜻이죠. 불관고해면 높은 언덕을 보지 않으면 하이지 전추지환이며 하이 하면은 써있자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어떻게 어찌 지 알겠는가 전 넘어지고 추 떨어질 추자니까 넘어지고 떨어지는 근심을 합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근심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불관고해라는 건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떨어질 근심거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근심에 대해서 평생 해보지 못해. 그죠? 10층에 살아보아야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여기 올라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불림심천이면 하이지 몰릭지환이며 그랬네요. 불림심천 깊은 샘을 불림 임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임이라고 그랬죠. 내려다보지 않으면 하이 어떻게 지 알겠는가. 몰릭지환 몰자가 빠지다 몰자죠.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나중엔 죽을 몰자도 되죠. 닉자는 빠질 닉 또는 오줌일 때는 요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오줌일 때는 요라고도 하고 빠지다 할 때는 소리를 닉이라고 하고 여기는 닉이니까 몰릭지환 하면은 빠지는 근심이네요. 물에 빠지는 근심이죠. 합쳐서. 그래서 깊은 연못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깊은 연못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을 알겠는가. 결국은 불관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거해 넓은 바다 큰 바다를 불관보지 않으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풍파지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근심을 하이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것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에 한번 저항을 받아보고 파도에 저항을 받아보았을 때 바다가 이렇게 무섭고 험난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문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자만 알고 있을 때는 에이구 한문까지 그거 뭐 혼자 외우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그건 한자고 그렇죠. 한문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 와서 전통에 와서 공부해 보시니까 한자하고 또 한문의 세계는 다르네. 그렇죠? 이 한자만 가지고는 한문을 알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한번 발을 들여 보니까 야 한문 요거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육순 중에 누구죠?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위진가? 이 신자하고 거자하고 이게 비슷하죠. 생김새가. 그래서 그 하위진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지방관으로 가게 되면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신 누구누구 아래입니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크기를 예를 들어서 그 극자를 이렇게 크게 쓴다면 신자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임금님한테 올리는 글인데 똑같은 크기로 못 써요. 그래서 작게 쓰는데 요걸 노린 거예요. 붓이 옛날에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니까 신자를 쓰지 않고 그곳에 전부 거자를 썼어요. 거자를. 자기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추국장에 끌려왔을 때 세조가 그래, 너는 분명히 나한테 문서를 올릴 때, 보고서를 올릴 때 신하라고 썼다.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인데 왜 보기를 하려고 했느냐.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절대 저는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져와서 바로 가져와봐라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거로되어 있는 거야. 신하 신자로 안 돼 있고. 교묘하게 속인 거죠.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났다면 큰일 난 일이에요. 임금한테 올리는 글은 한자라도 잘못되면 문자옥이라고 해서 뭐 실제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글자 한자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문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 지인들한테 돌려보면서 혹시라도 뭐 결례되는 표현이나 잘못된 글이나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소위 말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이고 해요. 여기 만약에 들통이 났었다면 그 전에 아마 큰 벌을 받았을 텐데 설마 신자를 거자라고 썼겠느냐. 이게 붓으로 쓰니까 이게 약간 묻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던 여기 신자와 거자 이야기. 욕지 미래커든 선찰 이연이니라. 욕지 알고 싶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선찰 이연이니라. 먼저 이미 그러한 것을 잘 살펴라. 이미 그러한 것이라는 건 이미 그러했던 일에 대해서, 즉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이미 그러하다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아라.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를 알아라라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인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 발전되었지만 사실 2500년 전에 공자의 논어를 봐도 지금의 사람들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별반 생각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비슷한 사건들을 우리가 안다면 혹시 미래에 비슷한 어떤 이야기, 어떤 비슷한 상황에 접했을 때 방법을 일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왈, 명경은 소위 촬영이요. 명경, 밝은 거울은 소위 찰형. 소위는 도구예요, 도구. 소위는 도구, 방법, 까닭, 이유, 이런 뜻으로도 써요. 지금은 소위가 접속사로 요즘 현대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소위 촬영하면은 모양을 잘 살피는 소위 도구 이런 뜻이. 그래서 다 합치면 밝은 거울은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소위 도구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거울 앞에 가면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고는 소위 지금이니라. 왕고, 지나간 그 옛날은 소위 지금. 오늘을 알 수 있는 소위 도구다. 그래서 과거란 오늘날의 인간의 삶을 우리가 미리 조명해 볼 수 있는 도구다. 그런 이야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사는 명여경이요. 과거의 일은 명팔기가 여경, 거울과 같다. 그런데 미래사는 암사칠이니라. 미래의 암, 어둡기가 사, 비슷할 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었죠? 뭐라고 그랬죠? 사자는? 그렇죠. 여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사자라고 썼지만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뜻보다는 같다 그런 뜻이에요. 밝기가 7과 같다. 7이 뭐죠? 7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없고, 질자가 그렇죠. 나무 목자 왼쪽에 있는 물숫자 빼고요. 원래는 요게 요 글자의 본자죠. 요게 나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나무잖아요. 그렇죠? 요게 뭐냐면은 나무에 점을 6개 찍어 놓은 거예요. 나무에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구멍을 내놨을까요? 그렇죠. 수액 발암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가 고로쇠물 하지만 예전에는 고로쇠 물을 안 뽑아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액을 제일 많이 뽑은 게 옷나무였어. 옷 해가지고 자개 같은데 그 장롱 같은데 칠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옷나무에 구멍을 내가지고 옷 지금 집을 짜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뭐죠? 이게 옷 또는 옷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무슨 색이죠? 검어지죠. 나중에 칠해놓으면. 그래서 검다. 그래서 우리가 칠흑 같다 할 때 그 칠자가 여기 있는 이 칠자죠. 나중에 물을 거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거 왜냐면 수액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옷나무라는 뜻보다는 옷나무에서 옷을 빼내는 모양이. 지금은 나무목 이렇게 물숫자를 쓰지만은 나무목자도 많이 써요. 똑같은 거예요. 칠자가. 그래서 암사칠이라 할 때 칠은 이때 오칠자가 아니라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칠실지우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칠실지우. 보통은 나무목자를 안 쓰니까. 칠실은 옷이 있는 실, 팡이 아니라 깜깜한 팡을 말해요. 깜깜한 팡에서 시골의 어느 부인이 정치가 잘못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방 속에서. 아무리 걱정해 봐야 세상은 그 시골 안악내의 걱정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걱정, 그걸 칠실지우라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칠자는 깜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칠자가 그런 뜻이에요. 암사칠하면 어둡기가 칠과 같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깜깜한 검은 것과 같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미래의 일은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밤과 같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단서는 과거의 일을 알면 미래에 대한 깜깜함도 약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명조지사를 방모에 불가필이다. 조자는 아침 조자인데 명자가 있으니까 8가 오는 아침. 오늘은 이미 8가 와버렸어요. 그럼 명조는 내일 아침이네. 그렇죠? 내일 아침에 일은 방모. 모자가 점을 모자인데 박자가 열불 박자니까 열분 저녁이라고 해서 저녁 무렵에 불가필. 불가하면 할 수 없다죠. 자, 그러면 불가라는 건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필자를 반드시 필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기필하다. 기필하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필하면은 기필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모지사를 포시에 불가필이니라. 방모지사 저물역의 일을 포시, 포자가 신시포에서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여기 있는 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즉 해가 지기 전에 불가필, 기필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해질녘에 해가 지고 난 뒤에 일을 알 수가 없고, 해 지고 난 뒤에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말이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